홍수경 씨. 오늘 네. 우리 젠틀맨 커넥션에 처음으로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젠틀워먼인가요? 젠틀우먼 아니면 젠틀 레이디? 하여튼 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바쁘신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동에서 서에서 반짝반짝 그냥 여기저기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24시간도 모자르신 분 같은데 그래도 저희 그 유튜브에 촬영 나오시느라고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직업답게 아주 와인 큐레이터로서 좋은 와인을 하나 가져와서 저 바텐더지만은 오늘 우리 저 홍수경 씨가 소개해 주는 와인을 한번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거를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워낙 스튜디오 느낌이 안 나고 네. 좀 스피키지 느낌이어서 네. 바텐더입니다. 네. 오늘 약간 퇴근하고 온 느낌이네요. 아, 예.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네. 일단은 라벨도 꽤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일단 리추얼이라는 와이너리 칠레 의식을 와인이고요. 우리가 아주 네, 품종은 소비뇽 블랑. 한국에서도 자주 이제 잘 네, 찾아볼 네. 수 있는 품종인데 주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 참 그렇죠. 많이 들어와요. 아주 유명하죠. 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혹은 이제 프랑스 소비뇽 블랑이 많이 들어오는데 칠레이고요. 저희가 요새 바이오다이내믹하고 내추럴 와인을 네,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을 갖고 와봤어요. 바이오다이내믹 네. 와인은 뭡니까? 네, 그래서 라벨도 보면은 네. 바이오다이내믹의 농법을 좀 표현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와인 메이커가 있고 네. 땅이 있고 토양 네. 그리고 포도나무. 그래서 네. 정성껏 이제 포도를 기르는 재배하는. 그게 바이오다이내믹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바이오다이내믹은 일단 유기농 포도이고요. 그 농법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음력을 따라서 달의 주기를 따라서 농법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전통적인 농법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철학이 네네. 되게 깊고요. 네네. 그리고 대량 생산보다는 그래서 소량 생산. 네. 그리고 양조법에서도 이제 그 주기를 따라서 이제 양조를 진행하고요. 주로 효모도 인공 효모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 효모.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그쪽에서도 내추럴 와인을 주로 취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추럴 와인 사실 처음 마셔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뭐랄까 좀 깊이 같은 게 좀 덜 느껴지고 네네. 뭐 색깔도 사실 좀 연하고 네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밍밍하다 그럴까요? 좀 담백하죠. 예, 예, 처음에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아서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전통적인 그 와인을 마셨는데 역시 그게 네. 제 입맛에는 더 맞더라고요. 아, 네네. 어쨌거나 그것도 좀 acquired taste인 거는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추럴 와인을. 그죠. 요새 네. 맞아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가셔서 드시는 거는 같아요. 내추럴은. 근데 이거는 내추럴은 아니고 바이오다이내믹. 그렇죠. 네. 알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조금 더 열리면은 더 맛있는데 굉장히 땅과 풀, 네, 굉장히 earthy한 와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열리면은 또 과실향과 꽃향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화이트 와인을 사실 선호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시원해서 우선 일단.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화이트 와인만 마시는데 샤도네 품종을 좋아합니다. 네. 후티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꽃 냄새 향 막 네. 그런 게 조금 좋아서 바디감도 예, 있고. 예, 예, 네. 바디감도 있고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소녀라면은 샤도네는 좀 풍만하고 좀 성숙한 얘기를. 네. 물론 와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으로서 이 창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뭐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네. 그래도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업종 뭐 와인 큐레이터라는 그 직업이라는 게 네.
사실 참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직업인데 이제 그런 걸 하시면서 느끼신 경험, 뭐 그런 에피소드, 힘든 거, 또 내지는 아니면 뭐 좋은 경험, 네, 뭐 그런 네. 것들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소비뇽 블랑 같은 느낌으로 소녀 아직 어리지만 예, 예.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하고 싶고 뭔가는 제가 한국에서는 오래 살았어요. 어허. 한국에서 자라고 제가 물론 프랑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육은 프랑스 학교 이제 프랑스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도. 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게 이제 프랑스 문화도 잘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두 세계를. 그 여름 방학이 길잖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래 살고. 근데 한국에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도 가고 미국에서 이제 커리어를 미국에서 쌓았죠.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 한국? Why? 네? 일단은 저한테는 고향이고 한국이. 네. 네. 그리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부모님 한국 사시는구나. 네.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제 혼혈로 자라면서 뭐 상처 입은 것도 많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아직 좀 화로 남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슬픔도 있고, 네네. 뭔가 왜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나는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인데도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그 우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라는 게 우리 가족은 안 그런데, 왜 이 우리에서 나오면은 여기에 우리는 내가 왜 못 들어가는가? 그게 언제나 굉장히 저한테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혼혈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은 저는 특별하게 그게 화도 나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면은 나는 어느 날 다시 돌아가야 된다가 되게 컸었어요. 그걸 풀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계기가 됐고, 물론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 뭐 이거는 뭐 혼혈 뭐 이거 떠나서 이제 한국 여성이라도 뭐 100%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 굉장히 그 여성이 이렇게 활동하고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린 연령 이런 것도 따지고, 뭐 그 성별도 따지고, 이게 굉장히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게 아직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부딪히는 장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를 제일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가장 겪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딱 저를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시거나 혹은 한국 사람 맞으세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고 이제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성별보다도 먼저 국적을 따지는구나. 국적이에요, 저는. 근데 그것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왜 한국말을 하세요? 하면은 저도 하면 안 돼요?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정말 잘하시네요. 혹은 뭐 한국 사람이시네요. 하면 이제 저도 그렇죠 하고 이제 답하는데 일단 그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젊은 대표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참 코멘트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은근슬쩍 이제 나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결혼했느냐 이런 등등. 그러면은 저는 답을 안 합니다.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무의미하니까 이 미팅에는 이런 이제 질문들은 무의미하기에 일단 뭐 사업할 나이입니다 하고 넘어가거나 좀 그렇게 넘어갈 때도 많았죠.
그 우리나라가 보면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굉장히 따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한국 학교는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죠?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네. 소위 말하는 동창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없어요. 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 한국 친구들은? 친구들은 주로 뭐 유치원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동네 친구? 동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단 어렸을 학교는 때부터. 프랑스 학교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한국 친구를 사귀려면은 정말 동네 친구였고 저는 학원 뭐 이런 것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학습 이제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런 학원도 안 다니시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은 안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옛날 얘기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는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다들 학원 가서 학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밖에서 요즘 만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 시험 위주 성적 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에 너무 애들 간의 그 경쟁만 이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정말 만들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네, 친구라는 게 그냥 이 교육 제도도 진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너무 경쟁적으로 그쵸. 모든 사람들을 갖다 서로 간에 친구 간의 관계도 서로 경쟁자. 내가 너를 짚고 일어서서 네. 성적이 좋아야만 내가 좋은 데를 가고 성공할 것이다. 네. 이런 건 참 큰 문제예요. 사회 문제입니다. 홍수경 씨가 지금까지 한 2년, 3년 남짓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오, 시간 빨리 가네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3년이 지난 이 시점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네. 점수를 줘야 되나요? 아니,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뭐가 좀 보완될 점은 뭐가 있다, 네. 뭐 이런 거. 어려운 평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제가 계획된 대로는 가진 않았고요. 조금씩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있고. 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에요. 정말 시작한 지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는 제가 정말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을 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이거는 다른 CEO 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그랬고 다들 창업가들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창업을 했을 때 정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보고 이거는 지금 성공할 것이다. 지금 하자라는 창업가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창업가는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거를 지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혹은 나만의 미션이다. 그래서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이제 정책연구소 일하던 정책연구소에서 떠나서 중국 여행을 좀 하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와인은 제가 언제나 잘 알던 아이템이었고 고향도 프랑스 보르도 지역이고 해서 내가 언제나 하는 한식과 와인 페어링 행사를 좀 해보자 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모이고 입모임으로써 기업 대상으로 이제 워크숍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제가 계획한 것보다 어떻게 좀 입소문으로 니즈가 있어서 하게 되고 그래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오가닉하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때는 일단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을 따르자 해서 좀 플렉시블한 마인드로 진행을 하다가 하지만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 하지? 이건 정말 사업가로서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때에 코로나가 닥친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뺨을 맞이고 작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사업이 일단 행사가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다 모든 게 다 잘 진행됐어요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정말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았고 특히 작년에는 제가 정말 제 몸이 한번 딱 부서지고 다시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고, 작년 한 해. 네. 그리고 그거를 참 생존이라는 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역시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네, 살아남는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구나. 이거는 맞아요. 매출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맞아요. 너가 살아남아야 된다, 웅식이 그래야 형. 그 다음이 네.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기 제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네요. 긍정적이시네요. 그게 제일 큰 아마 저 힘이실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게. 근데 긍정의 힘도 정말 힘들 때는 그럴 때 와인이죠. 뭐.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진짜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진짜 작년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년도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물론 백신을 맞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노멀하게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금년에도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100% 면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이제 뭐랄까 그 사람 모이는 걸 갖다가 좀 더 완화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근데 어떻게 보세요? 뉴 노멀이죠. 이제 다시 노멀로는 돌아갈 수 없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가고 더 오프라인 행사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너무나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뉴 노멀 데피니션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디지털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어차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 거고, 커넥트해야죠. 네, 이 커넥션은 온라인에서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유전자에 오프라인으로 있는 거니까. 채워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급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완화만 된다면 네, 네, 사업으로서는 저희도 크게 이제 피버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피버팅을 해서 일단은 오프라인 위주로는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진행하기에는 힘들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뭐 컨텐츠라든지 강의라든지 등등을 다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해서 언제나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 이게 프랑스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느꼈던 게 와인이라는 게 참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정치 외교를 공부했다 보니까 외교 그런 분야에서도 와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와인을 마실까? 정말 이거는 심리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왜 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먹고 마시는 게 다 그렇겠지만 왜 이 순간에 왜 이 사람과 이 와인을 마실까? 가끔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겠지만은 다 그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데이터화 해보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벌써 많이 진행된 분야이긴 해요. 그렇겠죠.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와인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물론 일본은 저희보다는 더 일찍 시작했지만 그렇죠. 한국도 지금 상당히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더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패턴화를, 트렌드를 만들면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목표들을 네, 성취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네. 이제 이렇게 접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데이터를 형성해.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부족해요. 근데 한국이 데이터가 부족해요, 지금은. 와인 관련으로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 세일즈, 프로모션, 공급자 위주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서플라이 체인, 네, 수입사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플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소드비 어플. 그러니까 커스터머 마시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 듣는 채널은 있습니까? 이제 어플로 저희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컨텐츠도 있지만 이거를 시스템화를 된 이제 리뷰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 데이터라는 엄청 게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큐레이션은 계속 할 예정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이 보면은 그런 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즘 보면 K-팝하고 트롯밖에 없어요. 음악은. 트롯의 리바이벌. 다양성이라는 거는 재즈도 좀 듣는 그런 계층이 있어야 되고 인디 음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 발전되고 계속해서. 네. 그런데 쏠림 현상이 한쪽으로 계속 그냥 전부 와 몰려가는 그런 부분. 음식도 그래요. 요즘은 채널 틀면은 백종원밖에 안 보여요. 네. 그 사람의 한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한식은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이 와인도 보면은 뭐 나라도 이 제조하는 나라도 뭐 수많아서 너무 많지만 와인의 종류도 너무 많고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다 뭐 알 수도 없고 네. 이걸 맛으로 마셔보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한국같이 이제 와인이 이렇게 좀 친근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이제야 젊은 사람들이 좀 와인을 조금씩 마시는데 그것도 이제 편의점 와인이나 마트에서 사서 먹는 좋은 와인을 마셔본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네, 네. 가격 대비로만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와인은 좋은 와인 이렇게 생각하고 네. 싼 와인은 뭐 그냥 가격 위주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그걸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네. 제가 좀 한국에 왔을 때 쇼크를 받았던 게 네, 그거였어요. 원풀 원이 있고 와인인데 어떻게 50% 할인을 하지 하고 정말 말도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 프랑스는 절대로 와인 할인 안 해요. 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크리스마스라고 갑자기 할인도 없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또 재고 처리하나 하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업계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그 부분이. 근데 감사합니다. 조금 더 칠링 돼가지고 맛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3년 동안 본 한국 소비자들은 빨리 배워요. 네,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빨라요. 한국 사람은 그거 굉장히 하나 대단해요. 빨라요. 네. 그래서 역시 교육이 이런 점에선 또 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몇 편의점 와인 마실 수 있고 이마트 와인 마실 수 있어요. 그건 액세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또 대기업에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 부분인 거는 같아요. 한번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궁금증도 해결하고 싶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빨리 배우시고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고 더 커스터마이즈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타겟팅을 잘하면은 저는 좀 의미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와인은 사실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호응하죠. 와인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와인에 대해서는 뭐 물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드셔보신 분들, 좋은 와인도 아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대부분 샐러리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소주 주로 먹고 소주도 네. 사실 그 뭐 진로나 이 천천히 이게 똑같은. 이건 사실 화학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입맛에 지금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네. 예. 옛날 전통 소주, 안동 소주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독하잖아요. 독하죠. 그래도 네. 가까이 그래도 현대적으로 맺는 게 요즘 하요 뭐 일동에서 나오는 그 뭐지 일품 네. 소주 예. 이런 것들은 좀 뭐 마실만한데 그러한 거를 그 와인을 갖다 예를 들어 삼겹살집에서 꺼내서 마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맛있죠. 너무 안 뭐 저는 야, 다 갖고 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좀 너무 티내지 마. 이런 네. 데서 어떻게 와인을 마시냐 우리가 어울리지도 않게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네. 이 주류 역사가 한국이 참 재밌고 굉장히 올드스쿨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전쟁 이후로 주류법이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그 정통 더더구나 그때는 식민지 이후이고 그러면 그 법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식민지 때부터 지금까지 네, 와. 이거는 정말 저도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한국 전통주는 그냥 라벨 그냥 딱딱 붙이고 약간 대량 생산 느낌?
그리고 그냥 취하기 위한 술.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주세요 하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맥주 2개, 소주 2개. 맞아요. 옵션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은 왜 리스트가 여기서 끊기지? 이렇게 되겠죠. 왜 4개밖에 없지? 근데 한국은 그냥 뭐 A, B 주세요. 땡인 거예요. 별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양성이 사실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 한국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 몰라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고 다시 지금 되찾아가는 과정인 거는 같아요. 막걸리도 그래서 한 붐이 있었었고 한때는. 맥주도 그래요. 네, 이제 수제 맥주도, 맥주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네,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러면서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해진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급자의 역할도 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원해야지 또 공급자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워낙 한국은 대기업 유통이 모든 걸 장악하죠. 네, 경제 구조가 뭐 90%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맞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구조에서 정말 이런 가격 위주로 흔들리는 시장이 아닌 정말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자가 원하는 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그걸 소비자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대기업은 일단은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네. 이 작은 데는 가성비도 있고 사기꾼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어떨 때는 뭐 이상한 걸 만들기도 하고 네. 가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경험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우려 네. 믿을 수 없다 아, 이런 점들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 정부 지원을 볼 때나 좀 그런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가끔은 약간 사업가라는 게 도둑도 아니고 뭔가 사기치는 사람으로서 단어들도 보면은 가끔 내가 무슨 잘못하고 있나 할 정도로 약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그런 한국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역사에서 또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은 저도 약간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나 아니면 이상한 건가 할 정도로 규제가 좀 말도 안 되는 많죠. 규제도 네. 많고 네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건가 이런 정도로 근데 그런 이미지는 글쎄요 지금은 그래도 꽤나 성공한 스타트업들도 있고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 규제가 정말 요즘 들어서는 기업들의 그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또 규제가 또 이게 풀리면은 또 이 기업들이 비양심적인 기업, 이게 그냥 말도 못하게 커져가지고 이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미국의 큰 기업들처럼 그런 그 사회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그 부를 갖다가 그 어떤 그 좀 사회적인 거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네. 요즘 좀 시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 합의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그 생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정부의 규제 일변도라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그 정권이 들어서면은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네. 네. 규제가 더 심해지면서도 또 사실 스타트업으로서는 도움이 되는 규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보가 바뀔 때마다 충돌이 만만치 않은데, 네, 네. 한국이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런 걸 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네. 근데 한국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커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야.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한 12위 대단한 정도의 거죠, 그것도. 이렇게 네. 규모인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뭐 요즘 뭐 K-팝 뭐 대중문화도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가 우리를 갖다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세계가 굉장히 우리를 갖다 알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과대 포장을 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한국 문화에 맞죠. 대중문화에 대한 네. 것도 그렇고 그거를 사실 그 몇몇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든 뭐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수십억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정도의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와 전통과 역사와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살리고 잘 키워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속에 이제 한가운데 홍수영 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영 씨는 100%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또 100% 외국 사람도 아니고 네. 거의 이렇게 양쪽을 다 두루두루 알고 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시각이 좀 더 풍부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다도. 제3자로서 예.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냥 외국 사람이면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고 애정이 없을 수 있고 네. 그러나 한국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이 사실은 한국 사람 100% 한국 사람들이 잘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밖의 소리를 어떻게 보는지 사실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이슈 때문에 가끔 제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한국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일단은 프랑스 사람이다, 미국인이다, 미국인 아니지만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한국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 사람 맞나봐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뭔가 딱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딱 얘기했을 때 조금 어떤 분들은 되게 맞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저는 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것보단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가 다 케이팝은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가 다 소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죠. 슬프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더 다양하고 더 풍부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시도해가지고 안 돼, 딴 거 해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플렉시블한 융통성이 있는 거지만 단점은 기반을 세우기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브랜드도 그렇고 한국 브랜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하고도. 그래서 사실 한 번 실패했다고 이거를 그냥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건 아깝지 않느냐. 또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하나를 갖고 꾸준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브랜드인 거는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하면서 한식도 워낙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한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다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일 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실수라는 거, 실패,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건 사실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하는가? 이런 걸 찾아내서 더 보완하고 더 나중에는 성공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면 낙인이 찍혀요. 네. 나고자. 실패가 용납이 잘 안 돼요. 네. 특히 사업 같은 데서나 그쵸. 네. 모든 분야에서.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쟤 실패했다, 사업 성공. 엄청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체면 또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식을 많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시작하고 또 하기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네. 사업하기도 또 힘들고 사실 또 이 거래하고 뭐 신용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 한번 실패하면 은행 같은 데서도 또 이거 실패 이거에 대해서 또 대출 문제도 한평생 가는 엄청 어렵잖아요. 신용 불량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패했다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그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실패가 하나의 낙인이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예. 시험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전형적인 질문 1, 2, 3, 4 했는데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뭔가 1을 했다가 4를 했다가 2로 가면은 뭐가 문제지? 하고 예, 그건 실패라고 딱 예, 그래서 얘는 단정을 실패한 짓는. 아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그 실패한 사람한테 어떻게 믿고 맡겨?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빌려줘?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정말 스타트업이 챌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 한국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에코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질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형적인 그런 뭐 직업이 아니라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볼래 라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한국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박수를 치고 싶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더 많은 창업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패를 안 무서워해하는 건 저도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무서워요. 그 누구나 다 무서워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더라고요. 웃기지만은 그때만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번 해보면은 됐네? 하고 특히 한국은 개인 사업자 내는 거 되게 쉬워요. 쉬워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 사업자예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쭉 갔다가 한 번만 딱 만들어지고 나 개인 사업자 생겼어 하는데 아니 이렇게 또 사업가가 되기가 쉬운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재밌게도 그것도 프랑스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미국도 비싸고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뚝딱 해서 또 그거 보면은 일단은 그 액세스는 딱 그 초기 시점은 굉장히 그러네. 네.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네, 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네, 저도 그거 편리하게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부담이 덜 됐었거든요. 네. 홍승영 씨는 이제 사업가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계속해서 이제 가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진짜 생존 말 그대로 생존을 네. 하기에 버티기에 들어가서 이제 버티셨고 네. 그러니까 살아남으셨고 금년도 잘 버티실 텐데 개인적인 질문인 것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영상 보니까 엄청나게 또 춤을 추시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아이돌이 되시려고 그랬나요? 한때? 네? 아니요. 네, 춤이요. 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췄어요. 아하. 네, 발레로 시작해서. 원래 하신 거구나. 네, 취미로. 아니,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거의, 이거 뭐야,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네. 예,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이돌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나? 네.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냥 취미로만 하신 거예요? 네,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 다양한 댄스를 해봤었고 결국은 재즈와 힙합이 제일 저한테 맞아서 미국에서 5년 동안 댄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무를 짜고 그 안무를 전달을 하고 팀들한테 그래도 세마이 프로페셔널하게 했네요. 네네. 5년 동안 5년이나.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그리워서 이번에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보자 해서 그룹을 또 만들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 혼자 안무 좀 짜고 그리고 일단은 뭐 유튜브에 5인 이상 올리는 집합은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올리고 정말 소규모로 관심 있으신 분들 초대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와인 한잔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제가 와인 프로모션하기 좋은 거예요. 원래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좀 올해는 밸런스를 너무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대표이긴 하지만 홍수경, 사라 수경이기도 하고 그럼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회사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춤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나 좀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을 때, 뭐 일이 잘 안 될 때 등등 그럴 때 춤을 추면서 제가 참 많이 그런 어려운 그런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건전한 마인드로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잘 됐어요. 그래도 아니 그냥 평범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뭐 아마추어 좀 수준이 격하죠. 아니라 거의 뭐 진짜 아주 제대로 뭐 배우신 그런 분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아, 네, 네. 자꾸 까볼수록 양파 같으신 분이네. 뭐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요. 또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한국의 포도주를, 그러니까 와인을 생산하는, 제조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수지만. 네. 그런 데하고 또 협업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네, 네. 그래서 세 군데하고는 지금 계약을 맺으시고, 그 어떻게 마케팅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피보팅을 하면서 유기농 바이오다이내믹 내추럴 와인만 하는데요. 거기에 또 들어갈 맛있는 한국 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 와인.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대구 쪽에 경산 지역에 있는 와이너리와 가장 이제 좀 잘 말이 돼서 이제 그 분의 와인을 뭐 컨텐츠도 만들고 판매도 하긴 했었어요. 네, 네, 비건 와인이고 그러니까 비건. 동물성이 전혀 안 들어간 와인.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는 와인이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와인 색깔을 더 예쁘게 하려고 이제 와인을 청진시키려고 들어가는 단백질인데.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양조할 때 들어갑니다. 네네네. 몰랐어요. 네. 왜냐면 사실 성분이 안 적혀 있잖아요, 와인은.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포도만 들어간 줄 알았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 그래서 숨은 또 비밀이 많이 있네. 굉장히 저도 좀 충격적인 그런 재료들이 많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피버팅을 하면서 물론 이제 리뷰 데이터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가 저희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이제 옛날에 마주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마주왕을 만든 분이 그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하지만은 신부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근데 독일에 들었어요. 계시고 네. 갔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만든 게 아니지. 원액을 들여와서 이제 한 거니까. 바틀링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 정상 그 스테이트 그 디너가 있었어요. 정상 그 만찬. 그때 마주왕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어떻게 마주왕을 내놓냐 그랬더니 국산 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산 와인 아니다 이거 화이트 와인은 이거 독일에서 온 거고 레드 와인은 이거 프랑스에서 온 거다. 네. 이거 그냥 원액 들어와서 바틀링만 해서 네이버만 한국 거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국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외국 와인이 정상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 성공한 거 그 몬테살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름이 발음하기 쉬워야 돼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개하기 쉬워야 돼요. 프랑스 와인은 어려운 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불어가 좀 발음이 어렵죠. 발음이 근데 또 잘하면은 또 거기서 포인트 파다닥 올라가긴 하지만 사람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몬테스 알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아는 분이 그걸 수입했거든요. 네. 확 그냥 떴어. 몬테스 알파. 네.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와인을 내고 얼마나 그 토킹 포인트가 되냐. 호주 수상이 총리가 오면은 호주 와인 내놓고 프랑스 총리 오면은 프랑스 와인 내놓고 그거 얘기 좀. 근데 대통령이 술을 못 마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래도 외국 와인 그런 의전상에 필요한 그게 해결이 된 첫 번째 케이스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와,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을 바꿔서. 그때 총무수석을 제가 설득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좀 열리기 시작했죠? 열리기 와인이? 시작했는데 네. 역시 저는 샹도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식전주로 생각하면은 좋죠. 소비뇽 블랑이 네, 좋죠. 자, 1부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질문을 네. 한다면은 보미 와인. 네. 그게 이제 통일에 대한 기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네. 이게
어떤 그 정치 외교를 공부한 사람의 마인드와 연관이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 뜻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봄이 와인은 참 제가 수드비를 창업을 하고 즉시 만든 와인이긴 네. 해요. 네. 리슬링이죠? 리슬링입니다. 네. 세마이 스위트 리슬링이고 약간 스위트하기에 네. 후식으로도 마시기 좋고 네, 후식. 말 그대로 봄. 네, 봄이 온다. 곧. 네, 그때 4월 달에 2018년 4월이죠.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네네. 뭔가 이게 꼭 통일로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평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살고 한국을 잘 알아도 오히려 이런 이슈는 미국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프랑스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게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원래 한반도 정책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국 와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긴 모든 게 이렇게 정치화가 될까? 평화는 정치가 아니다. 평화를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네, 너무 다 덮어버리지 말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러면은 이걸 와인으로 표현해보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독일이 아무래도 또 그런 또 그렇죠. 과정을 거쳤고 네. 동서독. 네, 그래서 그 와이너리가 또 서독과 동독이 네. 이제 다시 이제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적십자가 통합을 해서 만든 와이너리인 거예요. 완벽한 스토리다. 여기 와인을 한번 따라보자. 상징성이. 네, 라벨도 다 바꾸고 그렇게 지금도 꾸준히 나가요? 판매는 됩니다. 네, 네, 좀 의미 있는 날. 네, 한번 꼭 제가 평화라는 얘기는 계속 안 하고요. 네, 어차피 다 라벨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분은 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도 되는 거고 정말 특별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날, 네, 혹은 정말 풀고 싶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날이면 봄이를 드세요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거 아세요? 죽은 김정일 위원장이 와인에 아주 커너소예요. 네, 보르도 와인을 네, 굉장히 엄청난 고급 와인들, 그 와인잔도 아주 기가 막힌 와인잔에만 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대통령 와인 잘 마시는 사람 거기는 뭐 거의 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정일 위원장은 와인에는 뭐 보기에는 촌스러워도 와인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거나 홍승혁 씨가 성공해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버티시고 네. 그리고 금년은 작년 같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그 힘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 느껴지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잔은 상태. 네, 상태.